우주 개발 사례로 봤다고 하지만 제가 주로 얘기할 거는 누리호와 나로호에서 누리호 개발하면서 한 거의 2조 원이 들어갔는데 그 돈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 우리가 누리호를 쌓아올린 그 결과 그 플러스 그 무엇인가 있구나 국민들과 어린아이들에게 그런 비전을 주고 꿈을 꾸게 하고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큰 에너지가 돼서 더 폭발적인 국민들의 과학기술의 발전과 꿈을 실현해내는 그런 미래가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데서 전혀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우주는 실패를 이제 용인하는 국가만이 가질 수 있는 영토다, 신령한 영토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거대 과학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실패라는 것은 때로 굉장히 치명적이고 언론이나 국민들로부터의 그런 따가운 시선, 세금에 대한 사용이 제대로 됐는가에 대한 검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따라오기 때문에 어려운 사업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그런 철학을 가지고 이것은 단순히 실패로 끝나는 것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문화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일론 머스크가 60미닛이라는 미국의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울먹이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앵커가 닐 암스트롱이 이 사람이 당신의 우상일 텐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앵커가 네 앞에 가는 길에 이 사람이 돌을 던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이제 울먹울먹하면서 그분이 와서 좀 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하는 것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러시아나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이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보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굉장히 보수적인 영역이고 조금만 잘못되면 폭발하고 실패하고 엄청난 기술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이 사람한테 넘기는 게 굉장히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코웃음들을 쳤었죠. 그런데 이제 실패를 여러 번 반복하면서 얻어낸 그 결과 재착륙까지 하는 그런 업적을 이뤄냈고 그 결과 기존에 있던 우주에서의 위성을 올리는 비용을 10분의 1까지 다운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뤄내는 그런 업적을 이뤘고 2012년에 이제 닐 암스트롱은 작고를 하게 되시고 그 다음부터 일론 머스크는 계속 승승장구를 해서 지금 미국에는 정부가 주도하는 것보다 기업이 주도하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How not to land on orbital rocket booster 해가지고 계속 실패, 다시 회수하는 일단 부스터가 계속 실패하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이것을 통해서 얻은 결과 가격을 다운시키는 그 실패를 계속 용인하면서 그리고 빠르게 다시 시도하는 이런 영상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좀 부러운 생각이 들죠. 엔지니어로서 실제 개발을 하는 사람으로서 야 저게 CEO니까 저럴 수 있지. 뭐 자기가 투자를 했고 하니까 이렇게 계속 실패해도 하지라는 생각도 있지만 미국의 문화는 실패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대하고 그것에 대해서 실패는 한 번 실패하면 완전히 묵살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나를 하고 다시 또 시도하는 그런 나라인 것 같습니다. 누리호를 통해서 그리고 나로호를 통해서 우리가 실패와 성공을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때 발사를 해서 잘 올라가다 마지막 단계에서 3단에서 그 엔진이 일찍 조기 종료, 강제 종료 시켰는데요. 탱크에서 엔진으로 들어오는 압력이 떨어져서 그게 한계점에 다다라서 이제 우리가 자동 프로그램에 의해서 셧다운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월 15일 날 예정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보완을 해서 이번에 2차 발사를 하게 되고요. 우리가 이것은 시험 발사입니다. 시험 발사라는 것은 처음에 로켓을 만들어서 얘가 문제가 없는지 계속 개발하는 과정이고 이제 시험 발사가 종료가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본 발사라고 해서 진짜 비싼 위성을 싣고 올리는 그 과정이 되고요. 아직은 시험 발사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제 액체 엔진을 개발할 때 수많은 실패를 겪게 됩니다. 그 중에서 뭐 많이 알려졌지만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연소 불안정이라고 해서 연소기에서
조금만 잘못 설계되거나 배려를 못하면 폭발하는데 우리가 설계적으로 이것을 완벽하게 하기 위한 과정으로 연소 불안정을 우리가 만났고요. 그것을 우리가 수많은 설계 변경을 통해서 그리고 제작해서 시험을 해서 결과를 얻는 실패의 현실에 대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규 새로 만든 그런 발사체를 개발할 때 이론적인 신뢰도가 그렇게 높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론적인 신뢰도라는 것은 저기 뭐 한 93% 많아야 95%, 7%까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발사체를 그렇게 잡고 계산을 해보면 발사체 전체의 신뢰도를 아래의 컴포넌트들이 다 나눠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레벨이 하나하나 엔진 밑에 뭐 연소기 밑에 인젝터, 뭐 터보 펌프 밑에 그 산화제 펌프, 연료 펌프 이런 것들이 내려가면 신뢰도가 점점 이제 곱하기로 나가기 때문에 점점 줄어들어서 얘들이 단품에서 99.9% 정도 돼야 다 합친 것이 90 몇 프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론적인 신뢰도예요. 그래서 그런 이론적인 신뢰도를 우리가 맞추기 위해서 거꾸로 엔진 시험은 몇 번, 터보 펌프 시험 몇 번, 연소기 시험은 몇 번, 시험을 안 하면 어떻게 검증을 해서 그 신뢰도를 높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산을 해주고죠. 이론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 신뢰도를 맞추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잡고 진행을 하는 건데요. 역사적으로 그런 이론적 신뢰도를 아무리 세워도 역사적으로는 첫 발사 성공률은 30%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발사체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개발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실패가 따를 수밖에 없고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공을 이뤄낼 수 있는지를 찾아가는 그 과정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한 번에 성공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치 나는 신이 될 거야 라는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차, 2차 실패하면서 많이 배웠지? 맞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잡듯이 다시 들여다봐야 되고 러시아 애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가르쳐주진 않지만 그나마 옆에서 본 것들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하게 되고 이런 과정은 굉장히 자신을 돌아보고 그 실패가 왜 따라왔을까 우리의 약한 점이 무엇인가를 다시 보는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되고요. 이것은 모든 것에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필요한 개발 기간의 축적 기간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것을 무조건 내가 돈 줄게 시간은 빨리빨리 해서 결과를 내 돈 필요해 사람 필요해 우리가 투입할게 결과 내봐 라고 하는 것은 실패를 계속 몰아가는 실패 쪽으로 결과적인 실패 쪽으로 몰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폰 브라운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실패를 용인을 하되 그것을 축적하는 과정을 굉장히 가치 있게 여겨야 하고 그 시간과 시도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그런 가치를 창조해야 된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패의 의미, 성공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고 우리는 기술 축적에 대한 큰 가치를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통한 기술 축적의 내용을 인정하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